요즘 들어 곳곳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마음 모두를 온전히 챙기며 지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도 걷고 손주들과 영상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밝게 웃는데, 또 누군가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삶의 갈림길에 대한 흥미로운 살펴봄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 자리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주 놀라운 살펴본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몸 돌봄과 마음 돌봄 쪽으로 오래 연구한 이들이 지난 20해 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따라가며 어떻게 사시는지 꾸준히 지켜본 뒤 참 흥미로운 말을 건네더군요. 72에서 86 사이에 계신 분들을 오래 살피고 나니 내가 60즈음에 이것만 알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무려 80%가 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웠던 건 지금 여러 가지로 힘겨운 지내심을 겪고 계신 분들의 문제 가운데 대부분이 아주 간단한 실천으로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이렇게나 간단한 일들이었는데 왜 진작에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길을 실제로 실천해 오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여러 살펴본 자료들도 읽고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며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모두가 강조하시던 7가지 숨겨진 열쇠 같은 게 있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기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이것만큼은 챙기는 게 정말 좋다 하고 서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돈이 들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더 놀라운 건 이걸 꾸준히 해오신 분들 중에는 몸을 고쳐주는 곳에 내는 돈이 예전보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전에는 큰돈을 들여서 치료받거나 잦은 통원으로 하루하루가 고단했는데 이를 실천하고 나서부터 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많은 분들께 전해야겠다 싶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마음이 무겁고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괜스레 미리 걱정도 하고, 또 혹여 내일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무릎이 한결 나아지고 깜박하던 기억력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밤잠도 편하게 자게 되며 나가서 내야 하는 비용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죠. 그러니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부터 드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운 운동을 하거나 비싼 무언가를 꼭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쉬운 길들이니 말입니다. 특히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자칫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오래 지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 가까이 종이와 필기도구를 하나 챙겨두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찾아봐야지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게 잊어버리거나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을 적어두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체험담과 여러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기서 전해드릴 이 7가지 숨겨진 열쇠를 실천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참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어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7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많은 분들이야, 운동 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짐작하시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힘든 운동이냐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처음 열쇠가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자잘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이웃 나라에서 나온 살펴본 바에 따르면 75 넘으신 분들 가운데 오래도록 몸이 편안한 분들은 눈에 띄게 심한 운동을 한다기보다 생활 속에서 자잘하게 움직이는 횟수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369 움직임 나누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서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겠어 싶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걸 몰라서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아침에는 3걸음 정도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단 몇 분만 움직여도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살짝 정돈하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방 안 한 구석씩 돌아보며 오늘도 내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몸을 깨우는 거죠. 점심 무렵에는 조금만 더 늘려서 6걸음 이상, 즉 대여섯 분 동안 설거지도 하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거실을 천천히 돌기도 해보세요. 저녁 때는 9분쯤 더 움직여 보는 겁니다. 텔레비전 같은 걸 보더라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제자리에서 살짝 걷거나 기지개를 켜고 방 안에 어질러진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서너 번 짧게 나누어 몸을 움직이다 보면 피 도름이 훨씬 좋아지고 다리에 있는 힘도 점차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법칙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생각보다 몸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안 좋다. 그래서 TV가 아니라 화면 보는 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무엇을 보다가 잠시 광고 비슷한 것이 나오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전화가 울리면 앉아서 받지 않고 꼭 서서 받으시며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거나 창밖이라도 보자는 거죠. 이 습관 하나만 들어도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 무릎이 전보다 덜 삐걱대는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러 집안에서 움직임 동선 만들어 놓기를 실천하는 건 꽤 재미난 방법입니다. 리모컨이나 즐겨 쓰는 물건을 가까운 데 두지 말고 살짝 떨어진 곳에 둬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식이죠. 또 화장실에 가기 전에 한번 집안을 휙 돌아본다든지 이런 사소한 습관을 달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반가운 습관인지 모릅니다. 돈이 따로 들지도 않고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니 훨씬 부담이 덜하지요. 너무 욕심내서 한꺼번에 다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치니 첫날에는 광고 시간을 알람 삼아 일어서기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다음 날엔 전화통화는 서서 하기 같은 걸 추가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화장실 가기 전 집 안 한 바퀴 돌아보기 같은 걸 또 하나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참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머리 쓰임새와 관련된 건데요. 혹시나 나이 들면 깜박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펴본 바에 따르면 75 넘어도 머리를 잘 쓰는 습관을 들이면 깜박증으로 이어지는 길을 무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가볍게 실천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화면 보는 상자를 들여다보거나 소리 나오는 기기만 듣는 걸로 머리를 쓴다고 착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라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대신 아침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거나 읽고 나서 큰 소리로 오늘 들은 것이 이런 것이었지 하고 혼잣말하듯 말해본다든지 길에서 보이는 숫자를 거꾸로 읽어본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머리를 깨우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오른손만 쓰던 분들은 일부러 왼손으로 물컵을 들어본다든지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아본다든지 하는 것도 예리하게 머리를 자극하는 좋은 길이고요. 아침에 일어나 3가지 냄새를 골라 맡으면서
이게 무엇의 냄새인지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습관도 깜박증을 미리 파악하고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홀가분해지는데요. 세 번째 열쇠로 넘어가면 바로 이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길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친구도 줄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실지 몰라도 여러 나라의 모임에서 오랫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이들과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몸이 편하다는 결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자꾸 이야기를 나누고 바깥 공기도 함께 쐬는 경험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예로 아침 인사 나누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잠에서 깨서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라도 좋으니 전화 한 통에 오늘 잘 주무셨나요? 하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처음엔 좀 쑥스럽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기분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매주 어떤 요일을 정해서 누구와든 함께 잠깐이라도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는 거죠. 큰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마트에 함께 가거나 가벼운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에 들를 일이 있다면 갈 때 누군가와 동행한다든지 그렇게 소소한 자리를 자주 만들면 됩니다. 또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막상 누군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면 젊은 분들이 매우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들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거든요. 게다가 무언가 배우는 모임에 가면 자연스레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모임, 춤추는 모임, 손공예 모임, 아니면 요즘은 손전화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좌도 많으니 배움의 장에서 또래나 젊은 친구들을 사귀면 삶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몸이 더 가뿐해지고 마음이 밝아진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는 게 좀 두려웠는데 요즘은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하고 기대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으니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열쇠로는 밥상 돌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서 뭘 먹기도 싫다 혹은 음식을 챙겨도 맛을 모르겠다 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큰 곳에서 모임을 통해 특별히 밥 먹는 습관을 바꿨더니 몸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사례가 적지 않더군요. 저는 거창한 보약이나 비싼 몸 보탬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식탁에 오르는 걸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입맛이 돌아와서 생활에 활기를 얻었다고들 하세요. 이를 위해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직접 권해드리는 게 무지개 밥 챙겨 먹기입니다. 날마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런 5빛깔 먹거리를 챙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강은 토마토나 빨간색 과일, 노랑은 달걀이나 노란 호박, 초록은 상추나 시금치, 하양은 두부나 흰 우유, 검정은 김이나 검은 콩 같은 걸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 요리를 하기가 벅차시면 간단히 조금씩만 챙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참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밥 먹기 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마셔주면 몸의 구석구석이 훨씬 나아집니다. 나는 물맛이 별로 안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유나 묽은 차 같은 걸 곁들여 드셔도 좋고요. 또 한꺼번에 식사량을 잔뜩 채우기보다는 하루를 서너 번 혹은 5번으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몸에 부담도 덜 줍니다. 식사할 때는 너무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으며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도 늘 강조되어 왔죠. 화면 보는 상자를 켜놓고 식사하면 무심결에 빠르게 먹게 되어 오히려 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식사할 때만큼은 음식 맛에 집중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으며 밤잠도 잘 오고 아침에 배변도 깔끔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일상의 기초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게 먹거리를 챙기는 일이니 다른 무언가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5번째 열쇠는 우리가 하루 종일 머무는 집안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어떻게 바꿔? 이 나이에 공사를 해 하며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의외로 돈이 거의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바꾸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바꾸기들이 뜻밖에도 넘어져 다치는 일이나 어딘가 부딪혀서 며칠 고생하는 일을 크게 줄여준다고 해요. 가령 집안 조명을 조금 더 밝게 바꿔둔다거나 스위치 위치를 눈높이에 맞춰두거나 빛이 없는 어두운 시간에 쉽게 불을 켤 수 있도록 스위치 주위에 빛나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해두면 사고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방과 화장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물건을 치우고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쯤에 놓아서 굳이 굽히거나 의자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게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관 쪽에 간단한 의자 하나만 두어도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한번 앉아 쉴 수 있어서 무릎 부담을 줄여준다는 경우도 듣게 되고요. 이렇게 사소한 바꾸기들이 쌓여서 더는 조심조심 걷다가도 넘어질까 무서워서 마음이 불안해진다 같은 걱정을 덜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몸과 마음의 바탕을 다지는 5열쇠였고 이제 남은 2가지가 또 중요한데요. 하나는 살림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죠. 먼저 살림 쪽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큰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지만 실제로 곤란을 겪는 이유 중 대부분은 예상 못한 지출 때문이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쓰는 돈이 어디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살펴보고 혹시 안 써도 되는 돈이 나가진 않는지 점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쓰지 않는 보험 상품이나 필요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 쓰지도 않는 유료 채널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의외로 한 달에 큰 돈을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플 때를 대비해 작은 통장을 따로 두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그 안에 쌓아두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하세요. 게다가 요즘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들이 많으니 병원비 할인이나 버스 같은 교통 편이 줄어드는 요금, 문화시설에 들어갈 때 깎아주는 자리 등을 꼼꼼히 챙겨보면 한 달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정도 절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만 잘 챙겨도 살림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가 되니 훨씬 든든합니다. 마지막 7번째 열쇠는 정말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상태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몸이 괜찮아도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면 삶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마음 돌보기 길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감사하다고 해보는 겁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좋았을 수도 있고, 아침에 내 몸이 가뿐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소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밝은 기운이 생깁니다. 또 하루에 3번 정도는 나 자신에게 좀 웃어볼까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도록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울 앞에서 억지 미소라도 만들어 보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바뀝니다. 혹은 손주 사진을 꺼내보면서 한번 웃을 수도 있고 이웃과 한두 마디를 나누다가 피식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작은 웃음들이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거나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 같은 것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나 미래의 머리가 붙들린 채로 사는 게 생각보다 우리 몸과 마음을 크게 소진시킨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지금 내가 여기 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연락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면 내가 노년에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줄은 몰랐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여러 해를 두루 살펴본 끝에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증언해 주신 삶을 가볍고 즐겁고 풍요롭게 만드는 7가지 열쇠 이야기입니다. 다시 짚어드리자면 자잘하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일, 머리를 쓰는 작은 습관들, 누군가와 이어지는 만남, 밥상에서 다채로운 빛깔과 물을 챙기는 일, 집안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일, 살림을 지키는 지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작은 습관들을 들여놓는 것. 이 7갈래를 하나하나 내 생활에 맞춰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만 해도 분명히 삶이 달라진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제 입으로 전해드린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도 궁금증이 생기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을 나눠보세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 가까운 이들에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이웃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을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살펴봄과 길을 전해드릴 테니 함께 소식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따라 해보시면 분명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룻밤 지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얘기 중 하나라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래, 그거 나도 해볼까 하고 바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현관에 작은 의자를 놓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침에 이불을 개키면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부터 해도 좋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는 것부터 시작해도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내가 이렇게 작은 것들로도 삶을 바꿀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몸도 마음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앞으로 하루하루 더 맑고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더 오랫동안 씩씩하게 지내시고 혹시라도 어딘가에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변에서 한 걸음이라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나눕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나이 든 뒤 삶을 진짜 빛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마다 순조롭고 즐거운 기운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